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호남과 제주 지역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며 곳곳에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제주 산지에는 내일까지 40cm 이상의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첫 소식 허지영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경찰이 도로에 멈춰선 승용차를 힘껏 밀어내고 도로 곳곳에 염화칼슘을 살포합니다. 제주 산지와 북부의 대설 경보가, 서부와 추자도를 제외한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양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까지 한라산에 30cm 가까운 눈이 쌓였고 제주시 산천단도 10cm 넘는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눈 소식에 도로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제주 버스 일부 노선은 운행을 중단하거나 우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산간도로인 천백도로는 전면 통제됐고 그 밖의 도로 9곳도 부분 통제돼 월동장구를 장착해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제주기점 항공편 30회편도 결항되거나 지연 운항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내일까지 산지 등 많은 곳에 40cm 이상, 중산간과 동부 지역에 5에서 15cm, 해안 지역에 3에서 8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도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전남 무안과 신안, 목포엔 대설 경보가 내려졌고 무안엔 30cm 넘는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내일까지 전남 서해안 등 많은 곳에 15cm 이상, 광주와 전남 중부 내륙 지역엔 3에서 8cm 이상의 눈이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네, 이어서 눈이 많이 내리는 호남과 제주 지역 도로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재난미디어센터 CCTV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제주 서귀포시 수망교차로 CCTV 화면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쌓인 눈으로 차량들이 거부기 운행을 했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화면 오른쪽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차량들이 한참을 서 있다가 유턴해서 다시 되돌아가던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은 도로 상황이 괜찮은 편입니다. 제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서성로 입구 상황 보시겠습니다. 눈발이 굵어서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 이었는데요. 지금은 눈발이 조금 잦아든 상황입니다. 도로에는 차량들이 아직까지 거부기 운행을 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 서귀포 서성로 입구 삼거리였고요. 전남 무암 광주선 한평 분기점 보시겠습니다. 눈발이 그치면서 오전 상황보다는 조금 나아진 모습입니다. 눈이 도로에 일부 쌓이기는 했지만 차량 운행에 지장이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무안 2터널 앞입니다. 오전보다는 상황이 많이 나아졌고요. 차량 운행에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전라남도 마지막으로 무안 광주선 한평 나비 휴게소 앞 보시겠습니다. 눈발은 알리지만 차량들이 제속도를 내고 있네요. 하지만 오늘 하루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차량 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경기도 파주와 연천이 영하 20.7도, 포천 영하 19.9도 등 서울, 경기, 강원 등 중북부 지역 중심으로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7도 등 전국이 영하 8도에서 영상 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충남과 호남, 서해안, 제주도에는 눈과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청년 세대가 선호하는 대기업, 공공부문에서의 정년 연장은 청년 세대를 위해 자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융합 산업 분야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과실을 취약계층 지원으로 이어가겠다는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개연우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의 정년 연장 문제를 세대 갈등 원인으로 봤습니다. 기성세대는 많이 누렸다며 청년 세대가 선호하는 자리를 정년 연장하면 청년들 갈 곳이 없다 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대선 후 추진해도 내년 말까진 마무리 짓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기존에 내놨던 6개월 전액, 3개월 절반, 3개월 4분의 1 면제 계획을 4개월, 3개월, 3개월로 줄여서라도 해는 넘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공급을 강조하며 신규 택지로는
지하철 1호선 등 지하화 방안에 비중을 뒀습니다. TV 토론회 회의적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선 내 생각이 오르면 된다는 사법관식 태도라며 윤 후보가 500만 원 과태료를 내고 법정 토론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성장과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융합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성장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오송, 오창, 대덕, 세종, 익산 등의 중원 신산업 벨트를 조성하고 신산업 분야에는 규제 혁신을 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윤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 결과를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강화로 이어가겠다며 국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 확대,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부인 허위 경력 의혹 등과 관련해 김건희 씨가 곧 직접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오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하는 통합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송영길 대표와 최강욱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통합 합의문을 발표하고 서명식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양당은 정치개혁을 위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등 열린 공천제, 국회의원 3선 초과 제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각 당이 5대5로 참여하는 당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의 대장동 의혹 특검 논란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상설 특검 진행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KBS 1TV 일요 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정치권의 특검 논란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권한에 상설 특검 요청권이 있는데 대선을 70여일 남긴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검찰 수사 결과를 상당 부분 부정하면서 상설 특검을 요청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 급히 사면심사위원회 안건을 올린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논쟁 가능성을 생각해 특별히 보안에 붙였을 뿐 지난주 금요일 이전에 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천 명대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900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는 엿새 연속 1,000명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노원구 소재 종교시설과 관련해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2일 교인 가운데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34명의 확진자가 파악됐습니다. 관악구 소재 학원과 동대문구 소재 직장과 관련해서는 각각 4명의 추가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419명으로 이틀 연속 5,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한 주 전 같은 요일과 비교하면 8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이처럼 확진자 증가세는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는 1,081명으로 엿새 연속 1,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사이 69명이 늘었는데 약 90%가 60살 이상 고령층이었고 30대 사망자도 2명이나 나왔습니다.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도 추가 병상이 확보되면서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10개 중 8개 이상 사용 중입니다. 지역별 병상 가동률을 보면 서울이 81%, 경기 82%, 인천 90% 수준입니다. 전국의 재택치료 대상자는 3만 1,000여 명, 수도권의 1일 이상 입원 대기자는 4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어제 81명이 늘어난 데 이어 오늘도 33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누적 37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최근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오미크론 확진 사례들이 나오면서 방역당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등 5개 변이를 한 번에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PCR 시약을 30일부터 검사소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강화된 거리두기가 다음 달 2일 끝나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 유행 상황을 보고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 소식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주 대비 제가 900명 이상 감소했다고 하는데 800명 이상 감소한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신 것처럼 전주 대비 확진자 규모는 확실하게 줄고 있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는 계속 지금 엿새째 1,000명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12월 6일부터 방역이 강화됐고 또 이번 주 들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고 또 고령층 3차 접종이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 60세 이상의 70%가 3차 접종까지 마쳤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확진자 규모는 줄고 있습니다. 확진자 규모가 줄면 1, 2주 뒤에 중증 환자도 좀 숫자가 줄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위중증 또 사망자가 좀 감소할 것으로 방역 당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델타 변이보다는 오미크론 변이가 덜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코로나19를 끝낼 수 있는 연말 선물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각국에서 이제 초기 연구긴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치명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남아공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델타 변이보다 입원이 80% 적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또 영국에서 조사한 바를 보면 델타보다 입원 위험이 한 절반가량, 한 45% 정도 낮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파량은 세지만 독성은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애초에 이제 오미크론이 나왔을 때 독성이 좀 약하니까 감기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좀 약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면 연말 선물이 아니냐 이런 기대 섞인 전망도 나왔습니다만 현재는 확진자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하지만 치명률이 좀 낮기는 하지만 환자 수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크게 나타나게 되면 중증은 낮더라도 중증화율은 좀 적더라도 확진자가 많이 나타나면 중증 환자는 그만큼 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의료 체계가 또 마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내년 1월 2일까지 강화된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는데 방역 조치가 연장이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확진자 유행 규모는 줄고 있지만 오미크론이 점차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치명률은 낮지만 확진자 규모가 늘게 되면 그러니까 2배 이상 되면 중증률은 절반이지만 또 위중증 환자는 똑같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오미크론 전파도 좀 차단하는 게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주 상황을 보고 다음 주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그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가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긴급 승인이 됐네요. 이것은 이제 바이러스 복제에 관여하는 효소를 차단해서 바이러스 복제 자체를 막는 그런 약입니다. 기존의 에이즈 치료제, 그러니까 HIV 치료제에 신규 항바이러스제를 복합한 그런 약인데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죠. 중증 예방을 88%나 할 수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저질 환자, 또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투여할 것 같고 국내에도 보급이 되게 되면 내년 1월 말쯤 들어올 예정인데 주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해서 중증을 막는 약으로 그렇게 투여가 될 예정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먹는 치료제가 나오면 코로나19 국면을 좀 전환시킬 수 있을까요? 오래전 일이지만 2009년도에 신종플루라고 있었죠. 신종플루가 지금까지의 코로나19 확진자보다 더 많은 숫자였습니다. 짧았는데 한 7, 8개월이었는데 76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감염이 됐는데 당시에 타미플루라고 해서 조류 독감, 인체 감염을 막기 위해서 비축한 게 있었습니다. 250만 명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10월쯤에 투여를 대규모로 하게 되면서 확진자도 줄었고 또 중증 환자도 줄었고 사망도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신종플루로 사망한 사람은 270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먹고 치료제도 뒤늦게 나왔지만 효능이 꽤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19를 좀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약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재택치료도 많기 때문에 재택치료에도 사용될 수 있어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가 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상이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월 말까지 8,000개 정도의 병상, 물론 위중증 환자와 준중환자 병상, 또 코로나19 전담 병상 8,000개를 확보하겠다고 정부 당국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자 규모가 좀 줄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가 다음 주부터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고 조심해야 될 것은 오미크론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독성은 낮지만 확진자가 또 확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또 위중증 환자는 계속 생겨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변이가 델타 변이에 이어서 오미크론 변이까지 나왔는데요. 해외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그 확산세가 좀 강한 편인가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요. 프랑스도 지금 10만 명, 하루 확진자 10만 명, 미국은 20만 명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하나 조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남아공에서 가장 먼저 오미크론 변이가 나타났죠. 그런데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다가 급격하게 또 확진자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아공에 있는 의료진은 에베레스트 북벽처럼 절벽처럼 확진자가 확 늘었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건데 네. 이런 추세가 덴마크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확 늘어나긴 하지만 독성은 좀 적고 그러나 또 가파르게 네.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는 지금 병상도 없는 상황이라서 오미크론이 많이 또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상황에서는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모든 걸 열어놨다가 다시 확진자 증가세 때문에 봉쇄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해외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심각하게 봉쇄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사실 위드 코로나라고 가긴 갔는데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고요. 네. 예상을 못한 거죠. 근데 다행히 오미크론 변이가 지금 치명률은 조금 델타보다 낮기 때문에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 강화시키는 그런 나라는 없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20만 명이면 가장 많이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수준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그 봉쇄 조치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그 화이자 먹는 치료제에 이어서 머크 치료제라는 것도 어제 효과가 났다는데 참 효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바이러스 유전자의 에러를 발생시켜서 똑같이 복제를 막는 약이긴 한데 중증 예방 효과가 화이자 치료제가 88%에 비해서 이 머크 치료제는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제한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중증 위험 높은 초기 증상에서 다른 치료 대안이 없을 경우에만 사용해라라고 했고요. 또 임신부는 사용이 금지가 됐고 18세 이하 청소년도 사용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네.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26일까지 전 세계 5,755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 국내선과 미국으로 오가는 국제선 항공편이 1,791편으로 집계됐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항공 여객 수요가 많아 진 반면 전염력이 더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으로 항공업계 인력난이 심해져 대규모 결항 사태가 빚어졌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미국 델타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제트 블루 항공은 전체 항공편의 10% 이상을 취소했습니다. 프랑스는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프랑스 보건부는 현지 시간 25일, 지난 24시간 동안 코로나19 감염자가 10만 4,611명을 기록해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의 하루 확진자는 지난 4일 5만 명을 넘었고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번지면서 3주 만에 2배가 됐습니다. 프랑스 누적 확진자는 사망자는 12만 2,546명이고 인구의 76.5%가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번 달과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이 발표됩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전 세계적인 공급 병목 현상 등으로 고물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미리 보는 다음 주 경제 일정 최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통계청이 12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올해 마지막 날인 다음 주 금요일 발표합니다. 11월 소비자 물가는 석유류 가격 급등으로 1년 전보다 3.7% 상승하며 9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장바구니 물가인 생활물가 지수가 5% 넘게 급등하며 10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같은 날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나오는데 앞서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할 것으로 봤습니다. 새해 첫날인 다음 주 토요일에는 12월과 연간 수출 실적이 공개됩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월간 기준으로 600억 달러대에 처음으로 진입했습니다. 현재 우리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화학 품목 등의 호조와 함께 자동차 수출까지 회복세로 돌면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수출액은 5,800억 달러를 넘었는데 정부는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확산세와 원자재 수급 차질 등은 변수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올해 12월 31일을 연말 휴장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증권 파생 상품 시장은 12월 30일까지만 운영됩니다. 내년 첫 거래일인 1월 3일에는 증시 개장식이 열리는 관계로 매매 시간이 임시로 변경됩니다. 오전 10시부터 거래가 시작되는데 종료 시각은 현행과 동일한 오후 3시 30분입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지난 주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명단을 정부가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지난 7월 강화된 양육비 미행법에 따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출국을 금지하거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요. 현장에선 이 조치들만으로 양육비를 받아내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김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해온 배드파더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운영자 구본창 씨는 23일 2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겁니다. 피해자들이 자기가 그 피해 입은 사실을 갖다가 공개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이게 앞으로 양육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10월 구 씨는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폐쇄했습니다. 양육비 이행법 개정으로 정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 10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버지 2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공개되지 않다 보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단 공개는 여가부 홈피에 공개를 한다면서요. 그거 누가 들어가서 누가 양육비를 안 주고 있는지 그거 보나요? 얼굴도 안 나온다면서요. 그건 명단 공개가 아니에요.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법이 시행된 뒤 지금까지 9명에 대해 출국 금지, 16명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출국 금지는 6개월, 운전면허 정지는 100일로 제한적이라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편 내년 7월부터는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가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중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제 오전 11시 58분쯤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70대 남성 김모 씨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던 주민 100여 명은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경기 부천소방서는 아파트 복도에서 연기와 불꽃을 보고 주민이 신고해 소방 인력 70여 명과 소방장비 30대를 투입해 화재 진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전남 순천시 서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청이 21시간째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아침 헬기 8대를 추가 투입하고 인력 180여 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근 주민 39명을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 해상에서 이주민 보트가 또 침몰해 10여 명이 숨졌습니다. AP, AFP 통신 등은 현지 시각 23일 밤 그리스 안티키테라 섬 인근을 항해하던 이주민 보트가 암초에 부딪혀 침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최소 11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으며 어린이 27명 등 90명은 구조됐습니다. 사고 보트는 터키를 떠나 이탈리아로 향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N 난민 고등 판무관은 올 한 해 이주민 보트 사고로 2,500명 이상이 지중해에서 익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와 해외에서 주식을 순매수한 금액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개인이 순매수한 국내와 해외 주식 금액은 총 103조 3,76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의 코스피 순매수 금액은 기존 역대 최대인 작년에 47조 5천억 원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코스닥 순매수 규모는 작년에 16조 6천억 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12월 22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순매수 금액은 26조 6천억 원입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올해와 내년에 세계 10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명목 국내 총 생산은 약 2,166조 8천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내년 한국 GDP는 약 2,266조 3천억 원으로 역시 세계 10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 GDP 순위는 2005년 10위를 기록한 이후 줄곧 10위권 밖에 있다가 2018년 10위에 올랐지만 이듬해인 2019년 12위로 2계단 하락했다가 지난해 다시 10위로 올라섰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의 명성을 이을 역대 가장 크고 강력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우리 시각 어젯밤 9시 20분쯤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웹 망원경은 유럽 우주국 발사장인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아리안 5호 로켓에 실려 발사돼 목표 탄도에 올랐습니다. 근, 중, 적외선으로 우주를 보는 웹 망원경은 준비 과정을 거쳐 6개월 후부터 본격적인 관측에 나서 우주의 기원과 외계 행성의 생명체 존재에 대한 인류의 궁금증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에서는 기온이 영하 21.2도, 서울도 영하 15.5도까지 떨어지면서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현재 서울의 기온도 21.7도,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져 있는데요. 한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내일은 오늘보다는 기온이 오르겠지만 영하 10도에서 영하 15도 안팎의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날이 많이 춥겠습니다. 이 추위는 월요일이 지나서야 차츰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동해안과 서해안, 제주도에서는 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대설특보도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는 많은 눈, 강한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울릉도 독도와 제주 산간 지역에서 많게는 40cm 이상, 그밖에 호남 서해안 지역에서도 15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되는 가운데 또 호남 내륙과 제주도에서는 5에서 10cm, 또 충남 서해안 지역에서는 3에서 8cm, 충남 내륙에서도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영하 7도, 청주 영하 4도, 광주 영하 2도, 대구 영하 1도 등으로 기온이 더디게 오르는 가운데 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지금 전해상에 풍랑특보 발효 중인데요. 물결이 4,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경기 남부, 강원 영서남부, 충남 북부에서는 오후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